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 과연 그 종목이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태웅 전문가님의 스타일이라면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됐는지 화면으로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5, 4, 3, 2, 1. 유니슨 빠밤, 진짜 이 종목이었네요. 유니슨이라고 추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중에서 또 오늘의 또 당첨자 선물을 받게 되실 분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니슨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강태우 전문가님,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 뉴딜,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한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수익 극대화해서 가격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일단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차트만 보고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금 원래는 딱 그 지금 차트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만 보고 간다도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봐도 1,000원 이하로는 절대적으로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늘 1,000원대를 행보할 때는 강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1,000원대를 행보할 때 꼭 상승이 한 번씩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1,000원을 끝내 지키다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1,000원대를 지켜야 정상이었겠지만 원래 뭡니까? 시장 자체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무너지고 다시 1,000원 위로 올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주워 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고요. 주가가 이슈가 있던 없던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가격 구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 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목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럼 무조건 주워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저는 사실상 말씀드렸을 때 1,200원대만 뚫어준다고 하면 그 위로 사실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 좀 생각하시면서 자 유니슨을 만약에 매매하겠다 하신 분들은 일단 저는 매수 자체는 좀 높이 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만약에 갭을 떠버리면 제가 포트에 편입을 못해요. 그러면 이 수익률 게임에서 저는 사실상 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 범위를 좀 높게 잡아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래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950원부터 1,150원 이 구간대까지 어차피 이 종목이 갭을 뜨더라도 과거 이 고점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갭 뜨더라도 이 위에선 사지 마세요. 갭 뜨더라도 반드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50원을 맥시멈으로 잡아보겠고요. 최소는 일단 뭐 사실상 900원, 850까지도 부르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 또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한 95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보다 손절가 좀 길게 가져갈 거예요.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뺐던 구간대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만큼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800원대만 안 깼을 때 충분히 상방시 노려볼 수 있겠다. 목표가는 저는 1,200원 돌파하면서 일단은 1,500원까지 보겠습니다. 1,500원대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1,500원이 와줘야 보통의 이 종목의 평균 주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500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는데요. 매수 범위를 좀 넓게 주셨습니다. 950원에서 1,150원 이 사이 제시해 주셨는데 웬만하면 950원 매수 범위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200원 돌파 시 1,500원, 손절 가격은 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스케치는 고박사 전문가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수익 기대감을 둔 종목을 통해서 성공 투자 전략 밑그림 세울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5G, 뭐 비대면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거 할까요? 인공지능? 약간 너무 많죠. 스마트한 것이랑 또 잘 어울리시는 데 아닌가요? 왜 그런 말씀도 웃으시죠? 사실은 우리 강태훈 전문가님께서 처음에 그린 뉴딜 정책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은 오늘 그 대북주에 외국인들이나 이제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대북주를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대북주는 굉장히 이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 고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보다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그리고 또 시즌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 앞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나가겠다고 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역시 우리 강태훈 전문가님께서도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형 그 그린 그 뉴딜 정책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나와주고 오늘도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 관련된 종목도 있을 거고, SOC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조금 눈에 띄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까지도 가장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요.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대면과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 있을 수 있고요. SOC 관련해서는 뭐 이제 노후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결국에는 전부 다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뭐 그 대표적으로 유비케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뭐 SOC 관련해서 삼표 시멘트, 뭐 고려 시멘트,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급등이 좀 나와주고, 뭐 인공지능 오픈베이스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데, 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전고점을 뚫어주고 신고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목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힌트 들어보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힌트를 내주신 것 같아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를 위해서 관련된 종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압축시켜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게 두 번째 힌트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힌트를 주실 건가요?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질이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그다음에 SOC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유비케어라든지 고려시멘트. 근데 아직까지도 크게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이 바로 이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 이해하기 쉽도록 좀 준비를 한 게 바로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대표적으로 뭐 5G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최근에 그 시세를 잘 줬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5G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은 움직일 때 좀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여줬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맞추기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터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 이것도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계속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봤으니까 강태공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거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디지털 쪽으로 간다. 일단 사실 뭐 유딜 자체만으로 간다 하더라도 종목이 100가지가 굉장히 넘어갔는데 많죠.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종목이 사실상 20가지가 넘어가요. 근데 아까 처음에 계속 인프라를 강조하시길래 혹시나 이 인프라웨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프라웨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종목은 뭐 사실 뭐 시가총액도 좀 낮기 때문에 뭐 잘 못 들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 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쪽이라고 하면 뭐 오픈베이스 아니면 데이터 솔루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투비소프트는 뭐 개인적으로 좀 다른 소프트 쪽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데이터 솔루션은 너무나도 잘 가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좀 고박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죄송하지만. 잘생긴 스타일 아닌가요? 고박사님이 주식을 잘하시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잘하는구나 싶은 거. 저 사람의 스타일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카멜레온 같습니다. 특별하게 정말이에요. 저는 뭐 하나의 뭐 이것만 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하나의 스타일이 없으시다고. 저도 가끔 같이 고박사님이랑 방송에 나가 보면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은 저런 종목을 추천하시나 했는데 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분에 대한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로만 갈게요. 사실상 데이터 솔루션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막 오픈베이스 아니면은 차라리 정말 아까 보니까 그 투비소프트가 사실상에 아예 안 올랐거든요. 투비소프트가 아예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뭐 고 박사님께서 지금 시세를 줬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의 차트가 굉장히 더 마음에 들지만 데이터 솔루션은 저는 잘 무서워하는 스타일이고 차라리 오픈베이스가 아닐까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픈 베이스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듣고 여러분들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면으로 보시죠.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이 기술적인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강태우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좀 나왔나요? 강태훈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요. 거래량 없는 조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시즌 초반이라서 급등주를 좀 추격을 하신다는 느낌보다도 이 종목을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로 지금 구성을 계속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보다 큰 시세 이후에 사람들에서 잊혀져 갔을 때쯤 나 저거 알고 있었는데 재차 급등이 나오면 항상 추격 매수 하시잖아요. 그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 미리 좀 들고 있으시고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은 급등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도 매일매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목은 급등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조정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지루해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미시스코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횡보하고 있는 종목 급등 이후에 깨지 않는 매물대가 들어온 그 거래량을 깨지 않는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그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상한가 이상의 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종목 준비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 준비가 된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도 참 좋습니다. 정부 정책 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봤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리를 하고 계시는지 문자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문자창 보니까요.